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에 대한 발표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이번 공매도 금지, 우리 시장에서 네 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입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 있었던 세 번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뭐 2008년 금융위기 혹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런 어떤 거대한 변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조치인데 이번 네 번째 공매도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필요했던 것인지 지금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 전무님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공매도 금지가 필요한 타이밍이었다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의아하다. 예, 좀 왜 지금일까? 그러게요. 아마 대부분의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많이 봤다는 분들은 지금이 딱 적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네, 예. 그걸로 이제 주가가 올랐을 수 있으면 공매도가 필요 없었고 없다고 네네. 생각할 사시니까. 네네. 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이 과연 공매도가 필요한 시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앵커님께서도 언급을 잘해 주셨지만 이전에 세 번은 분명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특정 업종, 특정 종목들이 빠지는 아니라 그냥 전 업종이 그렇죠. 시장이 다 빠지고 심리가 무너질 때였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위 이제 시장을 멈춰 세우는 방식은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킷 브레이크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선물 시장인 사이드카라는 사이드카. 기본적으로 시장이 너무 과잉 반응을 하면 잠시 멈춰 세워놓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다시 냉정해 보자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네네.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거는 당신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 지금부터 8개월 동안 정신 차리게 해줄게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정도의 상황일까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공매도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 공매도가 문제라고 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벌어지는 모든 공매도가 불법이냐? 그러면 진짜 멈춰 세워야겠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봐서는 지금 소위 이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닭 잡는데 수 잡는 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존에 현재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너무 과도한 그러한 처방, 치유책,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대책이 일요일 날 나왔어요. 이게 갑자기 임시회의를 열고 일요일 날 저희 기자간담회를 열면서까지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이 내용을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 날인 이제 월요일 날 시장이 좀 많이 놀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필요했다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기는 상당히 좀 뜬금없다고 보고요. 또 많은 평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떤 글로벌 경제나 국내 거시 경제에 아주 초대형 사건이 터져서 시장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공포가 지배하는 그런 국면에서 정부가 전격적인 어떤 공매도 금지 조치 충분히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쿨링 오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더 극단적으로는 1960년대에도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었는데 아예 주식시장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정부가 거래를 아예 안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 거래 자체 극단적인 아주 극단적인 방법인데 그런 데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물론 이제 60년대 우리나라 주식이 10개도 상장 안 됐던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서 한 달 동안 문을 잠갔던 그런 사례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하고는 좀 그 거리가 멀고 아마도 며칠 전부터 이제 여당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를 추진한다는 이제 회의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 이후로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으로 보는 게 맞는 추론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 또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제 불법 소위 이제 무차익 공매도인데 저는 그게 만약 이제 그걸 언급을 하셨는데 금융 당국에서 그렇다면 그 불법을 더 잡든가. 아니면 그 불법을 적발 가능성을 높이든가 아니면 그 불법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든가 그런 게 합당한 어떤 그 접근법일 텐데 좀 예고도 없이 난데없이 전면 공매도 금지하는 것은 상당히 좀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보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많고요. 맞는데 예, 맞아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조금 더 좀 오픈된 마인드로 이게 네. 정말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급 또는 그 이상의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서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는 사실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시선들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무차익 공매도라는 어떤 기법에 대해서 이 수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겠군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공매도라는 차입을 해놓고 팔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차입에서 그런 물량 식으로 확보해놓고 생각을 하죠. 팔라는 건데 근데 무차입은 안 하는 이제 거잖아요. 전 단계가 없죠. 안 해놓고 팔고 나서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결제일이 2일 후니까 T+2일이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주식을 갖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못 넣으면 이걸 우리가 결제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엄벌해야 되는 거죠. 결제 불이행을 일으켰을 때 그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냥 결제 불이행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이거 굉장히 이런 사건을 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민형사상에 엄벌 처한다가 돼야지 이 무차익 공매도 자체를 그렇게 대단히 불순하고 불온한 것을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번 차제에 한번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천천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